참 이런 전망이나 예측은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건지 저도 이제는 신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 정치보강 구독자분들께서 예측한 대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G7 회담을 표현하는 단어가 자화자찬, 굴욕, 조작. 저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자화자찬을 하면서 굴욕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두 눈으로 굴욕 현장을 목격했고요. 심지어 이 회담 때문에 조작까지 있었다는 소식이 나오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대통령 하는 일을 못 가서 안달이냐고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시각에 갇혀있는 분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이건 대통령을 까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극우 인사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분리하면 현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는 행동. 저는 이런 거 치졸해 보여서 안 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이야기를 위해 근거 자료를 얼마나 많이 제시를 해드리는지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급하게 달려가서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눴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사실 보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어땠나요? 해외만 갔다 하면 현지 반응이 국빈급 대접을 넘어섰잖아요. 굉장히 인간미 있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귀감이 됐었고 이 장면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인과관계라는 걸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반가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면 반가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각국 정상들이잖아요. 모든 말과 행동에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반가운 행동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진짜 미국에 도움을 줄 만한 국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고 내적 친밀감 때문에 반가워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을 다루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친밀한 척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죠. 흔히 말해서 사랑 갖고 논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이렇다 할 성과를 가져왔다면 국민들도 이 장면을 마냥 훈훈하게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미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제대로 구워 삶았거든요. 방미 전부터 국빈 대접을 해주겠다고 엄청나게 대우해주는 듯한 기사와 발표도 있었고요. 제로콜라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던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다뤄야 큰 탈 없이 미국의 국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회담을 했다면 작년처럼 노루각수를 했을 겁니다. 사실 바이든도 윤 대통령 방미 전에 긴장을 꽤나 했을 겁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대통령실을 도감청하고 심지어 그 전에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규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명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 차원에서 항의 같은 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항의는커녕 술 마시고 좋아하고 대접 좀 해주니까 입이 귀에 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불과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만 18조 원어치나 구매를 해줬대요. 심지어 이게 문재인 정부 5년간 쓴 돈의 7배나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장사꾼 입장에서는 제대로 호구가 잡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뛰어가서 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하는데 사실 이 장면의 숨은 진실은 그게 아니라 바이든이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간파하고 다룰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극우 인사들은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대통령 하는 일마다 못 가서 안달이냐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는 순간 정치적이라는 소리, 색깔론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정치보관 구독자분들도 이걸 굳이 정치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실과 팩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이 자화자찬을 하고 싶다면 G7 회의에서도 성과라는 게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국힘은 뭐 심리적으로 G8 반열에 올랐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심리적 본인들 생각이고요.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냐 이걸 따져야죠. 결론적으로 성과라는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 일제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 일본도 당연히 이런 방향이 좋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윤 대통령도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이건 뭐 기시다 총리를 지지해주다 못해 아예 찍혀 세워주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위령비 천배를 두고 실천과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여당위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G7 회의에서 대체 뭐라고 왔냐? 국민의힘처럼 뭐 G8의 반열에 올랐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G7 회의 자체가 어떤가요? 방향성이나 취지가 반중국, 일본을 위한 회의 이런 쪽이죠. 일단 러시아랑 중국을 어떻게든 강제하려 하고 이건 이제 미국의 입장이 이런 쪽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후쿠시마 음식이 괜찮다는 걸 어떻게 보면 홍보하려고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찬 사케 같은 것도 후쿠시마 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오염수를 방류한다 해도 이게 영향이 적거나 영향을 받아도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죠. 얘네는 방류를 하든 말든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잘해주면 그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산 수산물도 엄청나게 많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양도 상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우리가 영향을 받든 국민들이 반대를 하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해주고 띄워주면 그게 마냥 좋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불러서 행사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이 G7 회담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것 때문에 정부가 조작까지 했다면 믿어지시겠나요?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관련 일본 기업 책임을 면해주는 정부 해법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지난 15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생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외교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정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 만남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외교부가 할아버지가 분명 거부를 했고 이 거부 의사를 확인해놓고 자택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 서민정 국장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자택을 찾아오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서 국장은 병원에 찾아가 이번에도 홍삼과 메모를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을 보면 이춘식 할아버지께 썼던 거랑 비슷하고요. 심지어 필체가 다른 걸 보면 이게 뭔가 싶죠. 본인이 쓴 건지 다른 사람이 국장 명의로 쓴 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자화자찬, 굴욕, 조작 이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일본 여당위원인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치보감이었습니다.